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류준상 쌤이고요. 지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목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목이 굉장히 거창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현실적인 상황을 좀 알려주고자 지금 나왔고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6월 학평, 6월 그냥 모의고사에 어찌 보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학력평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6월 학평, 수학으로 미리 예상하는 대학 입시라는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6월 학평에서 대학 입시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입시 결과가 높은 흔히 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학교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교들. 좋은 학교들에 대한 최고 3년간 정시에 대한 비율, 신입생을 뽑는 정시에 대한 비율이 40%를 초과했어요. 평균적으로 42%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시가 42%로 뽑구나. 그러면 나머지 수시일 텐데요. 수시가 58%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수시 58%에 20% 정도는요.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별히 어떤 게 있냐면 지역균형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배려자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별별 조건이 다 있어요. 무슨 자녀, 뭔 자녀.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이 그냥 평범한 집안의 사람이라면 이쪽 파트는 아예 여러분은 생각 없어도 돼요. 여러분과 관련이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뭐 넉넉하게 잡아줬어도 여기도 한 18% 정도 이거 나갔다 쳐도요. 40대 40 정도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수시 40과 정시 4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닌가 한번 경종을 깨트리려고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은요, 나는 정시 안 해. 정시 안 돼. 재수생과 어떻게 내가 경쟁을 해. 나는 못 해.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40%의 목을 매서 공부를 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한번 삐끗, 혹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내가 맨날 1등 하다가 갑자기 팍 떨어져 내가 1등급을 놓칠 때도 있을 거고, 어마어마한 변수가 존재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 목매고 있는 학생과 나는 둘 다 할 거야. 여러분 이 공부가 완전 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공부하면 이 공부도 되고 이 공부하면 이 공부도 돼요. 연결되어 있는 게 공부예요. 어차피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정을 체크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고요. 똑같아요. 근데 이걸 두 개를 따로 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쪽을 준비한다고 난 이쪽 준비 안 할 거야? 정말 네, 선생님이 그냥 과감하게 말해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둘 다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형편상 이쪽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나는 이쪽은 정말 자신 있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볼 만해요. 하지만 완벽하게 막 나는 너무 꼼꼼하게 나는 막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거 좀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둘 다 이것도 둘 다 비슷할 거라면 둘 다 준비하는 게 맞고요. 둘 다 준비하는 게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 준비하면 하나가 따라서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형태라는 것도 이해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선생님이 잠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만 고집하기보다는요, 정시랑 병행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해요. 하다가, 준비하다가 내가 어설프게 막 초 1등급, 2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 한 3, 4등급에서 머물 것 같고, 기껏해야 5, 6등급 머물 것 같아. 이렇게 된다면, 내가 이걸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거의 일정해요. 그럼 내가 이런 대학을 내가 갈 거냐? 거기서 여러분이 만족을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만족이 안 돼. 그럼 무조건 이 투 트랙을 타야 되는 겁니다. 투 트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쪽을 준비하고 이쪽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픈 내신 등급이 떴다면요. 알겠죠? 그래서 완전 초 1등급, 초 2등급인 학생들은 쌤이 봐도 뭐 어차피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니까 글로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3, 4등급이나 5, 6등급 그 라인 때 학생들이라면요. 이쪽만 노리면 여러분 손해볼 때가 많아요. 오히려 이쪽을 노리는 게 조금 더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수학이긴 하고요. 자, 그래서 설명한 겁니다. 수학이 왜 갑자기 대학 입시와 연결이 돼요? 라고 말했을 때는 수학은 수능 영역 중에서요. 그냥 무조건 최고 우선순위예요. 그냥 얘는 적어도 만약에 내가 100점, 배점이 100점이었다면 100점 이하로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100점, 125점, 150점 들어가는 학교는 있어도 100점 미만으로 들어가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특별한 과는 뭐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100 이하가 들어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이랬어요? 수학이 가장 중요해서 우리는 6월 학평에서
수학으로 여러분이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예상할 수 있냐면 내가 수학 점수가 이 정도래. 그러면 내가 수학 등급을 여러분 기준으로 해서요. 6월 학평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3등급이 떴습니다. 4등급이 떴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학으로 미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전체 정시 등급 3등급 정도 대학이구나. 4등급 정도 대학이구나. 이렇게 파악해도 돼요. 무관합니다. 나는 국어를 월등히 잘하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수학에서 떨어진 거를 국어에서 어찌 보면 올려주는 관계죠. 하지만 다른 거랑 막 이게 해보면요. 거의 수학 등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수학 점수가 결국은 내가 미리 보고 있는 미래의 정시에 대한 등급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쌤은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에서 많이 이제 학생들을 경험해 봤을 때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 모의고사를 우습게 보지 말고요. 무조건 내가 정시를 노린다고 가정했을 때 나의 미래의 등급이겠다. 이렇게 각오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했으면 6월 학평에서 여러분 수학이 잡히잖아요. 자리가. 조금씩 이제 6월 학평에서는 자리가 못 잡혔어요. 그럼 이제 9월 학평에서 잡히면 되고 11월 학평에서도 잡으면 돼요. 계속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1학년이면요. 그래서 1학년일 때는 이제 계속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점점 잡아가는 거고요.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이제 그 안정적인 점수를 가지고 나머지를 올려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요 방법이 여러분 최고 좋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나는 이걸 잘하기 때문에 수학은 나중에 올려도 돼? 안 돼요. 수학만큼 여러분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수학만큼 올리기 힘든 게 없어요. 수학을 올리면 나머지는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제일 어려운 수학도 올렸어.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나머지 걸 계속 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정확한 핵심적인 요지는 6월 학평이 여러분의 나중에 3년은 아니죠. 이제 2년 후밖에 안 남았죠. 2년 조금 후에 나오는 정시시험과 연결이 분명히 된다. 그 등급이 여러분의 등급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표현을 말하지만요. 이 확률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6월 학평에서 내가 수학을 제대로 준비를 해서 내가 정시 등급에서 이 정도 학교를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반드시 고3 해당하는 그 등급을 여러분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등급으로 내가 대학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 위치가 보여요. 그래서 나는 나의 이상은 이만큼인데 나는 실제로 지금 요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제일 좋은 해석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이번 6월 모평에 학평에 반드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쌤이 이제 거창하게 수학으로 이렇게 잡아는 봤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수학이랑 굉장히 모든 등급이 유사하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모의고사를 여러분 그냥 등한히 여기지 말고요.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들도 많이 들어보면서 내가 왜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학력 평가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 계속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쌤이 전해주시는 딱 한마디의 결론은 수학 성적이 결국 대학 성적이랑 똑같다. 대학 들어갈 때 정시 성적과 똑같다. 내 평균 등급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좀 짧은 시간인 것 같기만 굉장히 수고했고요. 저는 류준상 쌤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길 바라고요. 6월 학평 또 잘 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